극도로 분열된 2016년부터의 미국, 저자는 이를 번영이 가져온 엔트로피라고 봅니다. 먼저 5가지 분열의 원인을 짚어봅니다. 저출산, 만원의 디메리트를 줘야 합니다. 국제무역, 필수 공급제는 자국으로 일자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국가부채, 미래세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근로윤리의 쇠퇴, 관료주의를 늘리기보다 파괴적 혁신의 재교육에 일자리를 투자할 것. 다문화, 보편적인 가치를 국가의 가치로 점차 수렴시킬 것. 저자는 5명의 위인들로부터 현대 미국이 필요한 리더십을 배운 뒤에 애국주의자 선언을 새로 만듭니다. 책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 미국이 첨예하게 나뉘어진 대선을 앞두고 출간해 한국에 수입된 책입니다. 저자는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 토드 부크홀츠로, 저자는 뮤지컬, 공학 디자인, 투자자문, 미국 양당에 자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책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로 알려집니다. 해당 책은 전미 경제학회에서는 고전의례라고 불리며 프리드먼, 서머즈 등 좌우가 고루 지지합니다. 미국이 이념 갈등으로 파국에 치닫던 여름에 저자가 책을 내자 역시 좌우 학자들이 고루 지지합니다. 저자는 미국 분열의 첫 번째 원인으로 저출산을 짚습니다. 부의 하락을 인내해야 하고 다문화로 인구를 채우느라 사회의 통합이 깨지면서 분열이 옵니다. 미혼자들은 성을 혐오하게 되고 기혼자들은 출산 없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만 증가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자녀가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극빈기에는 출산이 노동력, 혼테크, 송금 등의 수익성을 낳는 사업입니다. 남성에게 부양 의무를 지우는 대신에 남성에게 성적인 자유와 특급 대우를 부여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 해방기, 스파르타, 로마, 미국 남부 등 노예가 풍족해진 환경에서 자녀가 노동력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자 양육비용만 보여서 저출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의료위생기, 자녀가 죽지 않을 게 분명해지면 사람은 둘만 낳기로 수렴합니다. 가부장제가 해체되고 분할 상속이 되며 그 돈을 받은 여성들이 육아를 시장화합니다. 다음으로 지식사회기, 만혼이 평생소득과 수명을 늘려주는 보상이 있어서 나아가 비혼 비출산을 부릅니다. 국가가 빠르게 고령화되며 이민자들이 의료, 건설, 복지 사업에 채워지게 됩니다. 저자가 미국 분열의 두 번째 원인으로 짚은 것은 국제무역. 무역은 패권국에 부를 주지만 동시에 다양성의 증가로 애국심을 허물어뜨립니다. 먼저 풍요, 지중해 자유도시 라구사는 다양성의 애국과 소통이 줄어서 멸망합니다. 동유럽의 패자였던 합스부르크도 너무 다양한 민족의 긴장감 속에서 풍요가 저출산을 불러옵니다. 다음은 분리주의, 스코틀랜드 등 2000년대 유럽 각국에 불어닥친 논리인데, 자신이 못날 경우 착취당해서고 자신이 잘 살 경우 손해를 본다고 상대방을 타집단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미국의 아웃소싱. 미국은 90년대 이후 개도국의 공급망을 분산하고 이것은 후일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개도국은 부가 착취당한다며 분노하고 미국 내에서는 일자리가 소멸한다고 분노합니다. 미국 밖의 사업체가 더 많은데 미국 법인이라고 면세하는 것이 옳냐며 이유와 갈등을 겪기도 하고, 미국 역시 해외에 법인을 둔 페이퍼 컴퍼니들에게 부를 이르면서 똑같이 당합니다. 저자가 미국 분열의 세 번째 원인으로 짚은 것은 부채 증가입니다. 경제 주체 간의 책임의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이를 나심 탈레브는 스킨 인 더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농업시대 때 죄악시대였던 부채와 파산은 산업화 시대의 화폐경제 시대에 대출로서 장려됩니다. 재화와 용역을 일단 완성하고 할부, 즉 대출 및 레버리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윈윈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적당한 부채를 레버리지로 가지는 것은 좋겠지만 오늘날엔 그것이 너무 커졌습니다. 대출과 파산의 상속을 거부할 수 있는 민간과 달리 국가는 미래세대에게 그것이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부국일수록 고신용이라 더 빌리고 더 갚기 때문에 부채에 허덕입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부채 상환은 어려워지고 미래세대에게 피해가 전가됩니다. 무한히 늘어난 유동성 화폐 찍어내기는 핫머니가 되어서 점점 경제의 무책임성을 증가시킵니다. 98년도의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채권 팔기 등등입니다. 저자가 미국 분열의 네 번째 원인으로 짚은 것은 근로윤리의 쇠퇴입니다.
오늘날 기본소득이나 공산주의 논란은 1920년대 일하지 않아도 되는 부의 축적, 즉 은퇴의 발명이 그 시작입니다. 아동과 노인에 대한 복지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자 실업수당 비율도 점차 증가합니다. 장애연금, 실업수당의 신청을 미국인이 43%를 돌파하면서 청장년층도 한 명이 일하고 한 명이 쉬는 사회로 돌입합니다. 문제는 한번 일을 그만두면 뇌세포가 죽으면서 더 자고 멍청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오늘날 정신질환, 반지성주의, 파시즘의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한번 쉰 사람은 그 자식 세대도 도시로 옮기기 꺼려하고 운전을 싫어하며 고연봉에도 이공계 선택을 기피하고 알바도 하지 않고 평생 소박함을 꿈꾸게 됩니다. 베네치아, 명나라 등 과거 패권국들이 과잉 경쟁으로 각 직업의 경력직만 뽑을 때 일자리를 원하는 다수가 관료제의 비대를 원하는 동시에 소박함을 꿈꾸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저자는 파괴적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신흥산업으로 바꾸는 데 투자해야 하며 인구 감소에 저항하는 교사, 의사 등은 재교육 분야의 교사 그리고 의학자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가 미국 분열의 5번째 원인으로 짚은 것은 다문화입니다. 혈연을 뛰어넘는 묶음의 수단을 개발하지 못하는 종교나 국가는 멸망합니다. 공동 경험, 역사 또는 코로나, 집단 경쟁, 자기 집단이 열등하든 우등하든, 그리고 합동 예배 등 우리는 더 큰 것의 일부를 여기게 해주는 묶음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애국, 우월감의 추구, 신분 상승의 추구는 질투, 절망, 경쟁, 차별을 낳는데 이를 묶어줄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이야기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때는 이것들을 버리면서 신분 수용을 달관, 자존감, 평등을 찾게 됩니다. 평범, 희생, 끈기, 자신감이 칭찬에서 모욕과 불쌍함의 단어가 되고 탁월함, 나만의 스타일, 신의 등의 표현이 이기주의나 나르시시즘이 아닌 칭찬이 됩니다. 자존감을 찾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이 가치 있다 여기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미국이 오늘날 희미해지면서 그리워하는 것들에서 공동의 가치를 다시 읽어냅니다. 자신감,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과 싸우면서 이민자들이 미국을 모국으로 여기지 않으리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끈기, 학력이 저하되고 파산이 증가하고 창업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면서 점점 국가의 통제감을 잃어가는 두려움입니다. 다음은 유동성, 인종의 용광로로서 다양한 차별과 전쟁과 싸우면서 묶인 공동체로서의 미국인데 공동의 겸허를 잃어가면서 점차 일어나는 집단 간의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저자는 미국의 분열의 5가지 원인을 정리한 뒤 오늘날 미국에 필요한 리더십을 5명의 위인으로 예시를 듭니다. 시간상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5 리더의 선정 기준은 미국의 바깥 다른 시대여서 역사적 보편 원리를 읽어내려 했고 기득권을 파회하고 도전을 허용하면서 사람을 감동시켜 공동체로 묶어낸 자입니다. 오늘날에는 애국의 가치가 훼손을 넘어서 악 그 자체가 됩니다. 오죽하면 애국심을 불안당들의 마지막 도피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신화, 경외, 매혹을 경멸하게 만들어 공동체의 자유, 정의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 이민자들에게는 역사시험을 치르게 해서 공동의 이야기를 가지게 하되 그들도 워싱턴을 선조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미국 역사의 기술법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책임감, 분리주의와 싸우기 위해 집단 간의 책임의 형평성을 꾸준히 논의해야 합니다. 먼저 직장인 대 실업자, 실업급여를 탈출해서 다시 직장을 가지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가지 자격증, 관리감독, 규제기관들을 대대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지역 이동 취업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만혼에는 디메리트를 주고 출산 양육수당이 주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국가 부채의 축소, 연기금의 수익 조정, 은퇴 연령 상향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저자는 여태까지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애국주의자 선언을 제시합니다. 먼저 애국이란 국가의 애정을 가지고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려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가치는 땅과 피가 아닌 구성원들이 지키려는 공동의 규범에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침략, 문화 유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불만을 제시할 수 있고 이민을 떠나고 올 수도 있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이민자는 새로운 국가의 역사, 기념일, 전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화는 정치해서는 안 되며 국가는 국민들의 사랑할 이야기를 끝없이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는 후손들이 물려받을 유산과 부채를 설명하고 의견을 계속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